새벽 뉴스 속에서 들려오는 중동의 긴장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노년의 세대에게는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무거운 기억으로 다가온다. 화면 속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자막이 흐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전 기억을 깨우는 낡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김영호 씨는 올해 78이다. 은퇴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사는 삶이 익숙해졌지만 뉴스 속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갑자기 오래된 골목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5살이었다.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면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밤길을 달리던 기억, 굶주림 때문에 울다가 잠들던 기억,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마루 위에 누워있던 기억. 그 시절은 어린아이에게도 잊히지 않는 공포였다. 이란 사태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는 생각한다. 전쟁은 단지 총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그날 아침 김영호 씨는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는 늘 그렇듯 같은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신문을 펼쳐들고 말했다. 요즘 또 전쟁 난다더라. 이란이니 뭐니 또 시끄럽다네. 김영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전쟁이 나면 결국 제일 힘든 건 서민들이지. 한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때 생각나네.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캐먹던 거. 김영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그때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고 공원 나무들이 흔들렸다. 김영호 씨는 천천히 말했다. 전쟁은 총소리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전쟁 이후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마을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넘쳐났다. 누구 집 마루에 한 명씩 얹혀 살고 누구 집 부엌에 얹혀 살며 그 아이들은 자라났다. 김영호 씨의 마을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어떤 아이는 형제들과 헤어졌고 어떤 아이는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그 시절에는 고아라는 말이 특별하지 않았다. 마을 절반이 고아였고 마을 절반이 굶주리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보다 일을 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 논으로 나가고 공사장으로 나갔다. 김영호 씨는 기억한다. 자기보다 어린아이가 머리에 벽돌을 이고 가던 모습을. 그 아이는 늘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른 같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는 무너졌고 집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때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장남과 장녀였다. 집안의 큰아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김영호 씨의 형도 그랬다. 형은 중학교에 붙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시장에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갔다. 하지만 형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동생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장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영호 씨의 누나는 16살에 공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냈다. 누나는 늘 웃고 있었지만 밤이면 몰래 울었다. 어머니는 그런 누나를 보며 더 많이 울었다. 부모님 역시 끝없는 희생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하루에 2~3가지 일을 하며 집안을 지켰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물건을 나르며 잠을 줄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밥을 줄여 자식들에게 나눠줬다. 그 시절 부모들은 배고픔을 숨기고 자식들의 배를 먼저 채웠다. 김영호 씨는 기억한다. 어머니가 늘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며 웃던 모습을.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던 기억을. 그날 김영호 씨는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전쟁은 사람들을 빨리 늙게 만들었다.
어린아이도 어른처럼 살게 만들었고 부모는 더 빨리 늙어갔다. 이란 사태 뉴스가 흐르는 지금 김영호 씨는 생각한다. 전쟁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고아가 생기고 가족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희생이 이어진다는 것을. 젊은 세대는 전쟁을 영화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은 영화가 아니다. 전쟁은 밥 한 끼의 문제이고 학비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처는 오래 남는다. 형은 평생 공부를 못한 것을 아쉬워했고 누나는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부모님은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김영호 씨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마트에 들렀다. 식용유 가격이 또 올랐다. 밀가루도 올랐다. 김영호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총소리가 아니라 물가로 시작되는 전쟁.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뭐 좀 올랐어요? 응, 조금씩 올라가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김영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전쟁은 멀리 있지만 그 그림자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겪었던 그 시절을 다시는 겪지 않기를. 하지만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다시 희생하고 다시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알고 있는 삶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영호 씨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전쟁은 총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전쟁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래 이어진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그것이 전쟁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